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 중앙지법에 도착을 해서 직접 출석을 해서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쯤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지 예측을 해본다면요. 네, 일단 이런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먼저 이런 본인의 확인을 거치고 나서 판사는 이제 접수된 그 영장 청구서에 있는 범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밖에 검찰 측에서 어떠한 사유를 들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이후에는 검찰 그리고 피의자 측의 진술,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을 종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어디까지나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보통의 경우에는 이 검찰 측에서 출석 자체를 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이미 관련해서 증거 기록들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출석을 해서 의견을 따로 진술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영장 실질심사에 가보면 판사와 이제 피의자 그리고 피의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10명 정도가 출석을 했었고 또 PPT도 준비를 해서 이 부분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이 현재 결국 특검 측에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혐의점들, 이 혐의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는 이제 수집된 그런 증거 내용들까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근거를 들고 있지 않을까. 반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서 사실은 일반적인 구속영장 실질심사보다도 조금 작은 그런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시 22분에 시작이 돼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석을 했고 그리고 부장검사 등 1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원래 같으면 영장 청구서로 가름을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혐의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본다면요. 네, 우선 사실 이 각 대상들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일단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에 있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 등에게 지시를 해서 그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청구를 하고 집행한 영장이었기 때문에 부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상황인데 일단 혐의 내용 자체가 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었던 그 체포 영장을 대통령이 이것을 방해한다, 저지한다라는 상당히 그 내용 자체가 심각하게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의 그 사유 중에서도 이 범죄의 중대성, 혐의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조금 또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허위 공문서 관련된 혐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것은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선포문을 삭제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다. 혹은 사후에 이제 뭔가 요건을 갖춘 선포문을 만들게 하고 이것을 또 폐기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자체로도 물론 가벼운 혐의는 아니지만 만약 이 부분 실제라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미 보여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구속영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또 법원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지켜볼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형사재판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이 조금 더 새로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떤 수사를 할까에도 관심이 쏠렸잖아요. 특히 외환죄에 대한 수사를 좀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번 영장에는 지금 외환죄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특검 측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기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듯한 그런 태도는 보여지긴 했었습니다. 예. 또 그밖에 이제 군에 무인기를 이제 납품을 했던 그 연구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뭐 그밖에 여러 조사들이 진행되었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우선 오늘 이 영장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도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을 조금 더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가 남아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군 내부적인 사정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건들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그 사유 혐의 중에 하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네. 좀 전략적인 그런 방향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라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청구를 했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는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같은 혐의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구속영장 사유에다가 적시를 하면서 보다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 뭐 그 부분 역시도 조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마지막 카드로 외환죄 부분은 남겨놨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돼서 한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실질심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뭐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중요도를 따지자면 굳이 이 부분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언급할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 간략하게 남아 의견을 조금 진술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는 예측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특검에서의 수사 과정을 봤을 때 특검과 이제 윤 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예.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과의 그런 갈등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그런 의견이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마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의중이 상당히 담겨져 있는 거의 뭐 당사자와 같이 취급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 역시도 오늘 영장 실질 과정에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또 그 내용을 뭐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런 영장 내용을 유출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 변호를 하고 있는 이 변호인들이 이것을 노출시킴으로써 결국에는 관련해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방해가 될 수가 있고, 또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그런 진술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점은 향후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이런 중요 사건들에 대한 조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역시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조금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에도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을 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한 40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고, 또 실질심사가 끝날 때쯤에도 마무리 발언까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도 직접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 또 보도에 의하면은 직접 발언할 그런 계획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점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그런 형사 본안 재판의 경우에는 뭐 오늘 굳이 진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회 기일에 혹은 그 다음번 기일에도 언제든지 당사자로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 몇 시간 동안 한 번에 끝나는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따졌을 때 이 당사자인 그러니까 법률적인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그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기회가 부여가 됐을 때, 네. 그때는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의견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까지도 좀 언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영장 청구서가 66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고, 굉장히 좀 양이 많은 수준인 거잖아요. 특검 측은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밝혔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영장을 청구를 했을 텐데 그 영장을 청구한 사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한데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상당히 이제 특검에서는 빠르게 이런 강제적인 신병 확보를 시도를 해왔고 예. 특히 이제 준비 기간 중에도 소환 요구를 하기 이전에 체포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3주 정도 만에 이렇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만큼 신속하게 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첫 번째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신병을 확보를 해야 이런 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예.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내란 특검에서 소환돼서 진술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 뭐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듯한 진술을 했다가 이 변호인 그러니까 뭐 윤 전 대통령과 공통된 그 변호인이 함께하지 않는 때는 또 다시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이런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상당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병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결국 뭐 기소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있을지 상당히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역시 또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당연히 특검에서는 기소 그리고 재판의 그런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얼마나 빠르게 신청을 하고 또 그것을 인용받느냐 이 부분 뭐 초기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관심사 역시도 조금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면 뭐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종료가 되면 재판부가 이제 추후 판단을 또 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는 아마 오늘 자정이 넘은 시간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영장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쉽게 판단은 하기 힘들지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청구 인용이냐 기각이냐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인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혐의들 자체가 무척 중대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방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지금 특검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뭐 김성훈 전 차장 혹은 뭐 강희구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윤 전 대통령과 공통된 변호인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술 내용이 바뀌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높다. 그러니까 관련자들의 그런 진술에 대해서 회유를 한다던가 혹은 뭔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짓 진술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최근 이제 시사하고 있는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소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생각해서라도 아마 구속영장 발부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선택을 해서 뭐 예측을 해보자고 한다면 인용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사령관 이런 소위 공범들이 재구속이 된 상황인데 그럼 결국 윤 전 대통령도 구속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거 좀 타당한 건가요?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두 사람 혹은 그 밖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이 됐다가 추가적인 혐의로 계속해서 구속되어 있는 이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과 뭐 일부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개별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되고 또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사실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뭐 정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아무래도 법원 측에서는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건들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너무나도 큰 사건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과 관련해서 동종의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구속이 되고 있는데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한다라는 것을 쉽게 이제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까지도 현실적으로는 법원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작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 돼야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아직 진행 중인데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가서 대기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검 측에서 뭐 이렇게 대기 장소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특검 측에서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이런 장소는 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을 따지자면 보통은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영장의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언제 영장의 그런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실질심사가 마치고 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또 물론 아무래도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독방에서 조금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결과를 받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자정을 넘은 시간에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장실질심사도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느냐 혹은 구속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향후 특검의 수사 향방도 좀 달라질 텐데 뭐 구속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에 탄력을 받겠죠. 만약에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으로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앞서 체포영장도 한번 기각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기각된다면 어떻게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특검의 그런 입장들을 봤을 때 만약에라도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큰 타격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기각이 됐지만 특검 측에서는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고 또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뭐 내란의 외환의 혐의 등을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우선 예.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큰 타격이라고까지는 평가를 안 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는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수사의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는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만약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속을 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인 20일 동안 상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결국 기소까지 넘어가는 상당히 빠른 그런 절차들을 보여줄 텐데 예.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적인 그런 소환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예. 또 혐의가 그만큼 입증이 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도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꼼꼼하게 시간을 가지고 진행될 가능성이 어쨌든 발생을 한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특검에서는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그 밖에 다른 관계자들, 다른 잠재적인 피의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질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금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이 정도는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향후 또 특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뭐 아니면 무리한 수사다라고 여론전을 더 강화하고 이럴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충분히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물론 그때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태도는 결국에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결국 증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강압적인 수사를 펼친 것이다라고 당연히 주장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추후에 이제 소환 일정이 또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여론적인 그런 분위기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강한 비판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특검 상황까지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 1호 사건으로 삼고 강제적인 수사에 돌입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김 여사의 그런 집사라고 불리는 김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삼부 토건을 포함한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 수사 대상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김건희 여사 측으로 가까이 이제 목표점을 정하고 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물론 다른 혐의들, 다른 수사 대상들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삼부토건 같은 예를 봤을 때 상당히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또 전 현직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또 관련해서는 이런 측근까지 또 조사를 하는 걸 봤을 때 일단 이 혐의점들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추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빨라진 상황이 아닐까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특검 모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